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2018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4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목을 주제로 한 비엔날레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기도 하고 동시에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수목, 어제의 묻고 내일의 답하다라는 타이틀처럼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서 한국의 수목이 광주 전남의 찬란한 수목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또 미래 콘텐츠로 재탄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해외에서 청신호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이와 홍콩 등 해외 순회전에서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18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의 김상철 총감독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상철입니다. 8월 이제 마지막 이틀 날에 전야제와 개막식을 하고요. 9월부터 네. 이제 2달 동안 시작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일단 좋은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 5월에 상하이 사무소가 개소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현지 반응이 어땠나요? 예, 5월에 상해에 그 문화원에 네. 홍보관을 개설하고요. 네. 동방 수목의 꿈이라는 주제로 이제 상하이와 홍콩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네. 두 곳의 오픈에 제가 모두 참석을 했는데요. 예. 한국 수목이 이렇게 본격적이고 집중적으로 소개된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오픈 행사장에 원로부터 젊은 작가들까지 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요. 네. 또 한국 작가들하고 같이 합작하는 행사도 했었고 네. 그 후로 내방객이 1,600명을 1600명. 넘었다고 네. 그래요. 그리고 네. 당일에도 기자간담회를 할 때 네. 수많은 매체들이 왔었는데 아무튼 40여 곳, 50여 곳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홍콩에도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도시답게 네. 외국 국적을 가진 이제 동양 사람 말고도요. 네. 여러 사람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네. 한국 수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컨텐츠가 되겠다라는 것을 네.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네. 전공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시면 썩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다 이런 느낌들도 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화단에서 좀 명맥이 끊기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맞습니다. 부진하고 침체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이것이 동양회화의 주류였고요. 그렇죠. 우리 회화의 대표였습니다. 네. 당시에는 어떤 이유로 그것이 주류고 가장 중요한 대접을 받았을까? 네. 어제에 묻는 겁니다. 네. 다가올 미래에 그럼 이 수목이 어찌하면은 다시 본연의 그런 위상과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이 이번 수목 비엔날레의 목적입니다. 수목을 주제로 한 비엔날레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이고 무게감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이번 비엔날레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이라는 것 그리고 네. 이것이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그렇죠. 미칠 것 같다는 것 때문에 네. 사실 고민이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수목은 현대미술하고 틀리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이것을 한꺼번에 담아낸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이번에는 그래서 15개국 정도가 되겠네요. 예. 250분 정도의 작가가 초대가 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작가를 중심으로 중국이라든지 일본, 아시아 문화권의 중요 화가들이 초대가 됐고요. 네. 멀리 우리 수목이 프랑스에도 전해져 있거든요. 네. 프랑스, 미국, 심지어는 핀란드까지 망라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현대 수목의 이제 다양한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수목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예. 아니면 가능성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비엔날레가 목포와 진도 이렇게 중심을 두고 진행이 되더라고요. 예, 목포뿐만이 아니라 이제 진도에서는 울림 삼방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조금 더 자세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전남을 예향이라고 말할 때 네. 예향의 막 가장 중심되는 축은 서화 문화일 네, 겁니다. 네. 흔히 남종화라고 그렇죠. 말하는 것이요. 예. 남도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운림삼방은 바로 그 남종화의 산실이고 그렇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정신적인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운림삼방을 중심으로 한 진도 일대에는 네. 이른바 우리의 전통 수목,
그것의 변화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네. 그런 전시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 남종화가 점차 변해서 한국화라는 이름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 미술의 근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상당한 무게를 그쪽에 두고 네.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또 사실은 저변을 넓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운림산방이 단순한 역사적인 유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예방하시는 분들, 특히나 젊은 청소년들이 네. 수목을 체험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목포와 진도에서 진행이 되는 이런 전시들이 약간 좀 그 차이가 있잖아요. 예. 진도에서는 우리 그 전통 수묵의 찬란한 영광 그런 모습들을 좀 재현을 한다면 목포에서는 조금 더 현대적인 그런 전시가 열리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목포 전통과 현대는 서로가 상충되는 가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같은 것이 어떻게 서로 다른 모양으로 표출될 수 있을까를 살펴보는데 네. 목포는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작가들입니다. 네. 그럼 수묵이 그동안 우리가 서화라고 말했던 종이에 그려서 벽에 거는 형식이었다면 네. 현대 미술에 다양한 매체들이 있거든요. 네. 설치도 있고요. 그렇죠. 미디어 영상도 있고요. 네. 가상체험이라고 말하는 VR까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수묵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최첨단의 기술, 내용들과 결합해서 새로운 모양으로 변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목포권에서의 전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것들이 한꺼번에 망라되는 네. 아마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수묵의 면모를 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보도도 좀 많이 됐던 부분인데 북한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가 됩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그렇죠. 것입니다. 원래 조선시대의 서화라고 부르다가 네. 남종화로 불리다가 네. 정치적인 사건으로 나뉘게 됐어요, 남북이. 네. 근데 같은 물건이었는데 서로 다른 모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화로, 북한에서는 조선화로. 네. 그런 사이에 같은 것이 다른 모양으로 변했는데 이제 이것은 같음과 다름에 대해서 네. 보다 진지하게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른바 동질성의 회복이랄까요. 이런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 북한 당국하고 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희망하기는 꼭 좀 와서 네. 앞으로 이 수묵 비엔날레와 더불어서 남북 교류의 물꼬도 터지고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형제였는데 서로 다른 그렇죠. 모양으로 이 변화한 것을 살펴봤으면 네.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만은 네. 개막하는 날까지 저희는 가능성을 꾸준하게. 열어놓고 장소라든지 대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긍정적입니까? 지금 아직은 구체적으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민간 차원의 채널을 통해서 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네. 필요하다면 제가 방북하겠다는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셨군요.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예산도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네. 저는 일단 이런 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화의 침체, 네. 수묵화의 침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은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더욱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예산이 더 많으면 정말 더 많은 행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예. 또 성공의 성패는 지역민들이 맞아요. 이것을 인정해주고 예. 또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많고 적음은 네. 제 투정이고요. 네. 저희는 지금 온갖 것을 미술을 위한 미술 혹은 네. 수묵을 위한 수묵이 아니라 네. 이것이 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 그 당위성을 찾는 데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통시장에 수묵 앞치마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엔날레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일정한 문화적인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목포나 진도는 상대적으로 그런 현대적인 전시장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또 미술이라는 건 예술이 그 폐쇄된 성전에만 있어서는 네. 안 될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네. 예술을 쉽고 가까이 가볍게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통시장에 아치마의 목포 지역 작가들이 네. 작품을 그렸어요. 네. 그것을 입고 시장에서 온 시장을 아무튼 미술관으로 만들 겁니다. 네. 예향다운 그리고 비엔날레의 확산은 이런 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네. 바로 지역민들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특별히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죠. 이미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네. 수목 교육을 통해서 그 작품들을 전시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최고급의 초대장을 낼 거예요. 네. 한국화의 저변, 네. 그리고 자기들이 태어난 고장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에 VIP가 VIP가 아이들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전에 사전 작업으로 예. 요식업이라든지 네. 시장분들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시장의 포장지도 네. 작품을 그려서 이 향은 쓰레기를 버려도 네. 예술이더라라는 그런 슬로건 같은 것을 예. 구현해보고 싶어서 네.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네. 현장에서 이 이름도 써드리고 도자기에 그림도 그리고 네. 족자의 못도 체험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지역민들이 예.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엔날레를 보면은요, 지역 작가들이 참여가 많으면 10% 정도라는 그런 그 보도가 있는데, 이번 비엔날레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참가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참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많으면 이제 지역 축제가 돼버리고요. 근데 예향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건 남정화가 성했던 지역이라 네. 필연적으로 이 지역 출신 작가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출향 작가라고 흔히 말하는 네.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네. 아마 30%가 넘어가지 않을까, 40~40%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만의 축제가 되지 않기 위한 고민도 많이 하셔야겠네요. 물론입니다. 네. 이것은 국제 행사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이라는 가치에 함몰되면은 네. 굳이 국제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지역의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 그런 것을 전해줄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라고 그럴까 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네. 오히려 지역이 양보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그 일정이 광주 비엔날레 일정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같은 지역. 네. 원래는 사실 광주 전남이 네. 한 몸 아니었던가요? 그렇죠. 그런데 마침 광주에는 아주 긴 역사를 가진 광주 비엔날레라는 네. 특화된 그리고 이미 완성에 가까운 그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다루는 것은 주로 현대 미술이고요. 네.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수묵이라는 단일한 주제입니다. 네. 전통에 좀 가까운 것이고요. 한국적이라는 이 지역적인 특수성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둘이 연계가 된다면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이것을 위해서 입장권이라든지 혹은 네.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서로 아주 건강한 그런 협업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비엔날레 영문 표기로 아주 독자적인 표기를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은 영문 표기, 20개 된 영문 표기가 통일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형 백과사전에는 네. 인디안 잉크로 돼 있어요. 네. 이것은 다분히 서구 중심적인 그런 시각입니다. 네. 우리가 인디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수묵화의 발상지라고 말하는 중국 사람들은 네. 차이니스 잉크 혹은 잉크 페인팅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수묵은 그동안 특별한 발전 과정을 거쳤거든요. 네. 그중에 1980년대 이후에 네. 한지를 주로 사용하게 돼요. 네. 한지는 우리 종이어서 네.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묵 실험이 한국은 무지무지하게 풍부한 양을 확보하고 네.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 수묵의 형태와 네. 내용은 네. 중국과 일본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름을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한국 수묵을 차이니스 잉크 페인팅이라고 부르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제1회여서 네. 한국 그림을 한국 수묵을 표기할 때 네. 수묵이라고 쓴다라는 네. 이른바 정명운동이죠. 예. 바른 이름으로 부르자라는 그 시작입니다. 네. 한국 사람에 의해서 네. 한지에 의한 한국 사람의 독특한 감성으로 네. 또 한국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네. 특정한 사회에서 이루어진 네. 그 형식은 중국과 일본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수묵으로 불려야 된다라는 네. 것이 제 생각입니다. 총 감독님을 맡고 계신데 이제 감독님도 역시 작가시잖아요. 네. 담양 출신이신데 아마 그 경험들이 남도 수묵의 영향을 어렸을 때부터 좀 받으셨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사실은 많은 작가들의 많은 부분은 네. 태생적인 조건이 참 많습니다. 수묵을 굳이 지역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수묵을 하시는 분들의 80, 90% 정도는 충청 전라 분들이에요. 그 중에 또 한 60, 70%, 70% 이상은 호남 분들이고요. 네. 서양화는 상대적으로 부산, 대구가 강세입니다. 그건 지역의 영향, 뭐 말투도 틀리고 그런 그렇겠네요. 것도 예.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뭐 담양 태생이니 네. 당연히 그런 또 영향이 있겠고요. 네.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남종화라든지 전통적인 그림이었고 네. 저는 주로 스트레스를 네. 그림으로 푸는 셈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작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네. 이것은 기꺼이 즐겁게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묵을 생각하면은요. 저는 그렇거든요. 약간 마음 정리 혹은 정갈함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미래에 답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동양인은 왜 갑자기 생명이 됐을까? 네. 세상에 물건이 많은데 그것이 수묵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많은 사람들은 너무 쉬운 건데 왜 네. 그것을 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번잡한 현상을 넘어서 네.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사유가 네.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네. 동양 사람들이 수묵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물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미래에 답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 네.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웰빙, 힐링 이런 네. 것들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21세기 과학문명이 발달할수록 네. 인간적인 것, 수공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네. 수묵을 단순히 물질로 뭘 그리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접근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미래에 답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비엔날레를 앞두고 지금의 각오를 여쭤보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낳았던 고향에 대한 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큰 기쁨이 먼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평생을 전공하고 공부했는데 부진 침체의 늪에 자꾸 빠져가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죠. 네. 이것을 통해서 제가 평생을 살면서 확인했던 어떤 가치, 네. 전통적인 것, 한국적인 것, 네. 또 이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저한테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네. 아마 제 각오는 그동안에 보셨던 수목 혹은 네. 수목에 대한 이해는 버리시고 네. 수목이 미래에 예. 정말 건강하고 유력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네. 반드시 확인시켜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네. 제 각오라면 각오입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객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예. 찾아오시는 관객들에게 관람 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관람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요. 예, 수목은 그림을 되게 보실 때 보면 무엇을 연상하고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네. 무엇을 닮았다, 무엇을 그렸다, 무엇을 표현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작가의 의도를 다 아는 그림이면은 재미가 없겠죠. 실패해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예. 그림이 포스터예요. 네. 아, 불조심하자, 그렇군요. 뭐 네. 물을 아껴 씁시다. 네. 그런데 그림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접촉될 수 있는 것을 네. 조심스럽게 모색해 가시면은 떠오르는 건 느껴지는 것이 그것이 정답일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 훈련된 이제 도슨트라고 말하는 네. 조언을 해주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수목을 낯설고 어렵고 난해한 것으로만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네. 가까이 자꾸 보고 네. 즐기는 가운데서 네. 이제 뭔가 길이 보이고 알미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겁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면의 성찰과 힐링과 마음 공부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그 비엔날레가 한국 수목이 미래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끝날 때까지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21세기는 아시아적 가치가 분명히 중시될 것이다. 미술 문화에 있어서는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수묵이라는 네. 이 장르가 재조명 받을 것이다. 네. 근데 그것은 어제의 수묵이 아니라 미래에 걸맞는 수묵이 될 것이다. 네. 이번 비엔날레는 그것을 찾아보는 네. 적극적으로 모색해보는 네. 그런 자.